렌테로라는 소년이 짝사랑하는 여자아이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집니다. 차이고 낙담한 렌테로를 그의 친구가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사실 이번이 렌테로의 100번째 고백 거절이었고 친구는 그를 놀립니다. 비웃으며 말이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데 어떻게 100명이나 고백할 수 있었는지 친구는 의아해합니다. 방금 졸업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렌테로는 생후 8개월 때 첫 고백을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네. 8개월 때요. 렌테로는 정말 여자친구가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경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친구는 잘생긴 외모에 성적까지 좋은데 왜 계속 차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성적도 좋은데 말이죠. 렌테로와 친구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내라고 응원하며 헤어집니다. 고등학교 생활 잘하라고 서로에게 응원하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렌테로는 신사에 가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사랑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목소리와 얼굴이 헝금함에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헝금함에서 그 남자는 자신이 그 신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렌테로에게 운명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소울메이트를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소울메이트가 100명이나 될 거라며 선택할 것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렌테로는 기뻐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신사를 부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거짓말이라면 한 달이 지나고 렌테로의 고등학교 첫날이 됩니다. 그는 교실을 걸어가다 하나조노와 카렌 두 소녀를 만납니다. 카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매우 강한 것을 느끼고 렌테로는 그들이 신이 말한 소울메이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두 소녀를 일으켜주려다 갑자기 하나조노가 다리를 다친 척합니다. 발목을 접질리고 그에게 의무실까지 부축해달라고 부탁한다. 소울메이트를 다치게 했다며 렌테로는 울고 하나조노는 그의 친절한 마음씨에 더욱 호감을 느낀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빠져든다. 렌테로가 그를 일으켜주는 동안 카렌은 질투심에 발목을 접질린 척하며 렌테로는 두 소녀를 다치게 한 것을 자책하기 시작한다. 두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두 사람은 일어나 그를 걱정한다. 렌테로는 두 사람이 일어선 것을 보고 놀라지만 이내 다시 연기를 시작한다. 다시 연기하기 시작한다. 렌테로는 두 사람을 의무실로 데려가지만 자신이 부축당하는 기분을 느낀다. 자신이 업히는 기분이다. 두 소녀는 균형을 잃은 척하며 그를 차지하려 다투다 결국 그에게 매달린다. 그에게 매달린 채로 서로 잡고 있다. 의무실로 가는 길에 렌테로는 두 소녀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두 소녀가 그들 옆을 지나가며 분홍색 꽃이 핀 클로버밭을 말해줍니다. 이 클로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꼭 승낙을 받을 거라고 말이죠. 렌테로는 하나조노와 카렌이 갑자기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놀랍게도 그들의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3시간 뒤 렌테로는 선생님이 콘택트 렌즈를 찾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는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는 그 두 사람을 안뜰에서 봅니다. 카렌이 네잎 클로버를 찾는 것을 보고 렌테로는 그녀를 확인하러 갑니다. 카렌은 그를 보고 놀라 아무것도 찾지 않았던 척합니다. 렌테로는 하나조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카렌에게 음료를 권합니다. 카렌은 너무 수줍어서 받지 못하고 렌테로는 그녀가 자신을 이제 막 만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카렌이 그의 음료를 낚아채며 낭비하지 않으려고 다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렌테로가 카렌에게 늦었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 카렌은 렌테로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음료수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고맙다고 한다. 그러자 렌테로는 그녀가 엄청난 츤데레라는 것을 깨닫고 이어 카렌이 갑자기 뛰쳐나가자 하카리가 나타난다. 렌테로가 하카리에게 음료를 권하지만 하카리는 간접 키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혼자 다 마실 수 없다며 함께 마시자고 한다. 고한다. 렌테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작은 음료를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하카리는 혼자 다 마실 수 없다며 우기고 결국 렌테로는 한 모금 마시고 그녀에게 건넨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해서 음료를 바닥에 다 쏟는다. 렌테로는 그녀가 그 음료를 매우 좋아해서 속상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음료를 권한다. 손수건으로 닦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카리는 그의 손을 잡고 갑자기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렌테로는 첫 고백에 기뻐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카렌이 달려온다. 그를 위해 음료수를 사러 갔었는데 하카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줄 서라고 말한다.
렌테로는 카렌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렌테로는 신사에 가고 신이 나타나 하카리와 카렌 모두 그의 소울메이트라고, 즉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렌테로는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신은 사실 사람들은 보통 소울메이트가 한 명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렌테로가 태어났을 때 작은 실수를 했다고 밝힌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실수로 렌테로에게 소울메이트를 100명으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두 명이 소울메이트를 동시에. 렌테로는 절망에 빠졌지만 신은 그에게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소울메이트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죽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그는 한 소녀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 때문에 카렌에 대한 그의 결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 모두를 거절한 후 서로 모르게 만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몰래 만날 생각입니다. 다음날 아침, 두 소녀는 렌테로를 만나 놀라지만 그는 마침내 그들과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렌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는 결국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며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두 소녀는 그를 거절하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들에게 2개의 분홍색 네잎클로버를 건네주고 그가 밤새도록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렌은 그 미신을 믿는 그를 비웃지만 하카리는 그들 둘 다 예전에 그걸 믿었다는 걸 기억한다. 둘 다 그걸 믿었던 걸 말이다. 두 여자는 그 다정한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하카리는 그와 함께 있기로 한다. 그와 하카리와의 삼각관계가 차라리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카렌은 하카리가 그를 독차지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있기로 한다. 그녀도 하카리는 마음을 바꾼 그녀를 놀리고 렌테로는 둘 다 꼭 챙기겠다고 맹세하지만 이 때문에 나머지 98명이 소울메이트가 궁금해진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다른 98명이 소울메이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음날 렌테로는 마침내 여자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로등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여자가 도착하지만 카렌은 그가 가로등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가로등 기둥하고 렌테로는 너무 행복해서 가로등하고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카렌은 그에게 자신과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매우 당황한다. 그에게 자신과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결국 매우 당황스러워한다. 하카리는 기회를 잡아 그의 손을 잡고 그 감촉에 감탄한다. 카렌은 질투하지만 그의 손도 잡는다. 마치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 사람은 행복하게 걸어간다. 함께 학교에 도착하자 부교장 선생님에게 쫓기는 소년이 뛰는 것을 본다. 부교장 선생님, 하카리는 그 선생님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며 학교 안에서 누군가 뛰는 것을 보면 쫓아가 잡아 입맞춤을 한다고 지적한다. 입술에 렌테로는 이것이 정서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카리는 부교장 선생님이 전직 엘리트 주자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에게서 하카리는 계속해서 렌테로에게 누군가에게 키스해본 적이 있냐고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한다. 그녀가 첫 여자친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하카리와 카렌은 누가 먼저 행동할지 깨닫는다. 첫 키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키스. 셋은 함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카렌은 고양이와 놀며 시간을 보낸다. 고양이랑 하카리는 렌테로에게 춘권을 주고 렌테로는 너무 맛있어서 울기 시작하고 카렌은 질투심을 느낀다. 카렌은 자신이 쿠키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먹이려고 하자 렌테로의 눈을 친다. 그래도 렌테로는 쿠키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하지만 하카리가 포장을 열자 쿠키 끝이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부러졌어. 하카리는 손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먹일까 고민한다. 그래서 입으로 먹이기로 한다. 가까이 다가온 하카리를 보고 렌테로는 귀엽다고 생각하고 하카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간식을 베어 문다. 카렌도 같이 하려고 하지만 결국 렌테로의 눈을 찌른다. 카렌의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자 렌테로는 재채기를 하고 하카리와 함께하던 순간을 망쳐버립니다. 하카리와 함께하던 순간을 방해했어요. 카렌은 그의 눈이 빨개진 것을 보고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에게 매달리며 감기가 옮으면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키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카리가 그를 진짜 감기에 걸렸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카리는 자기 입술로 체온을 재보겠다며 가족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렌은 그녀를 막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렌테로를 기절시키려 합니다. 입으로 숨을 불어넣으려고요. 하카리는 카렌을 밀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화를 냅니다. 렌테로는 마침내 그들이 자신에게 키스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렌은 부인하지만 표정에서 티가 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키스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란 그는 그 애들도 키스해줘. 그도 하고 싶어 하니까 하카리가 먼저 누구에게 키스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두 사람은 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렌테로가 끼어들어 자신이 하루 종일 설레서 계획해온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신나서 그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생각했는데 첫 키스는 누가 먼저인지 비밀로 해서 둘 다 첫 키스의 가능성을 동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자신의 첫 키스라고 생각하고 여자아이들은 그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 걱정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지만 렌테로는 자신의 계획은 가면을 쓰고 주사위를 이용해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사위를 이용해서 여자아이들이 무작위로 그의 위치를 정하고 그는 누구인지 모른 채 키스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런 다음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여자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래서 순서를 섞어서 누구랑 키스했는지 전혀 모르게 만들 거야. 일단 하카리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가 속일까봐 걱정하고 렌테로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해. 속이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야. 속이지 않겠다고. 하카리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렌테로는 약속을 어기면 눈에 바늘을 꽂겠다고 말해. 약속을 어기면. 그러자 여자애들은 계획에 동의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돌풍에 카렌의 치마가 들리고 고양이가 갑자기 그녀를 핥히기 시작해. 카렌은 렌테로가 자기를 만지는 줄 알고 그를 발로 차버려. 그를 때리려고 하지만 헤드폰이 떨어지면서 고양이 때문이었음을 알게 돼. 다시 시도하기로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뭔가 항상 잘못되고 키스하는데 실패해. 모두들 매우 속상해하고 카렌은 계획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처음부터 하카리는 화가 나서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하고 렌테로가 누구의 것인지 다투었다. 렌테로는 그들을 말리고 경험 부족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도망친다. 달아났다. 그는 교감 선생님께 전화하고 교감 선생님은 갑자기 나타나 그가 도망친 것을 벌한다. 도망간 것을 교감 선생님이 그 위에 올라타자 그는 겁에 질렸다. 하지만 카렌이 재빨리 말린다. 하카리는 감찰관을 본 척하고 교감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걱정되어 재빨리 자리를 뜬다. 두 여자아이는 켄테로가 왜 그렇게 빨리 도와주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자신이 둘 다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기 때문에 첫 키스를 망치는 게 둘 사이에 싸움이 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싸움이 나는 것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두 여자아이는 그에게 다른 여자아이에게 키스하라고 말한다. 첫 키스를 낭비하지 않도록. 켄테로는 놀랐지만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켄테로는 두 아이 모두를 껴안고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삼각 키스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처음에는 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자아이들은 그 생각에 당황했지만 결국 동의했고 세 사람은 마침내 첫 키스를 했다. 다음날 여자아이들과 켄테로는 도서관에 있었고 하카리는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 요리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카렌은 배로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에 대한 책 때문에 그녀와 다퉜다. 켄테로는 그들이 키스를 나눴던 것을 떠올리며 두 사람 모두를 달래려고 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매우 당황했다. 켄테로는 다른 책을 찾으러 갔지만 다른 여자아이를 만났고 그 여자아이는 즉시 그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는 그녀가 또 다른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소울메이트 중 한 명. 소녀가 걸어가자 켄테로는 그녀가 사서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문구와 책을 가리켜 그와 소통합니다. 켄테로는 처음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아마도 말하는 것이 도서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찾는지 묻고 그는 재밌는 이야기를 찾는다고 몸짓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요. 그도 그녀에게 되묻고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려 합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켄테로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좋은 결말이 있는 로맨스 소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를 위해 몇 권의 책을 고르기 시작하는데 켄테로는 그녀가 결국 책 더미를 가져오자 충격을 받습니다. 소녀는 몇 권만 고르려고 했었다며 사과하지만 그는 그녀가 골라준 것이니 모두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을 빌리려던 켄테로는 카렌의 도서관 카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책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사서가 자신의 개인 소장 도서 중 한 권을 켄테로에게 권합니다. 켄테로는 기꺼이 받고 사서의 이름을 궁금해합니다. 사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녀의 이름이 시즈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녁에 켄테로는 그 책을 읽는데 공주와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는 공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용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공주는 다른 왕자와의 결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운명을 거스를 방법이 있기를 바라며 공주에게 달려가고 켄테로는 그들을 응원하지만 이야기는 절정에서 갑자기 끝납니다. 다음 날 켄테로는 시즈카에게 책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녀가 속편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열렬히 받아들이지만 그녀에게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열렬히 받아들이지만 그녀에게 어떻게든 보답해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가 그녀에게 음료를 권하고 두 사람은 도서관 밖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 밖에서요. 시즈카는 그 책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밝히고 켄테로는 그녀가 어떤 책이든 어떤 구절이든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잘 이해하는 데 감탄합니다. 그녀가 어떤 책이든 어떤 구절이든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높아서 놀랍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켄테로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녀에게 다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시즈카는 켄테로에게 세 번째 책을 가져왔지만 켄테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학교를 돌아다니던 시즈카는 켄테로가 하쿠레이와 카렌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그가 매우 졸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켄테로는 밤새도록 바빴다고 말합니다. 밤새 바빴다고 합니다. 두 소녀는 그가 무엇을 했을지 생각하지만 켄테로는 계속 하품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쿠레이가 그에게 키스하며 에너지를 준다고 말하고 켄테로는 그녀를 껴안으며 천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카렌은 자신도 그에게 줄 에너지가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려고 다가가지만 머리로 그를 박는다. 시즈카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말투 때문에 다른 여자애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그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평범하게 말하라고 간청한다. 아무도 자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히테로가 그녀를 찾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책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게 하고 자신이 첫 번째 책을 복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책을 복사해 놓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단어를 선택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재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시즈카는 그 전자책이 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히테로가 직접 전체 책을 타이핑했다는 것을 안다. 히테로는 그녀가 책과 이야기할 때 항상 책을 봐야 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앱을 사용하면 그녀가 말하는 동안 서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것이 그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취소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도록. 하지만 히테로는 자신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시즈카는 그들이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히테로는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는 시즈카를 다른 여자들에게 소개하며 그녀를 자신의 새로운 여자친구로 추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카렌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하쿠레는 다른 사람을 만난 후에도 그가 자신들과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난 후에도 히테로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비유를 들어 그들은 유전지대와 같고 시즈카는 완전히 새로운 유전지대이므로 그녀를 추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그들을 특히 카렌을 전보다 더 소중히 여길 계획입니다.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하며 만약 그들에게 실패한다면 특별히 주문한 칼로 할복하여 속죄하겠다고 말하며 심지어 아마존에서 특별한 칼까지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카렌은 결국 받아들이고 히테로의 여자친구는 하나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97명이 소울메이트가 부족합니다. 히테로는 하쿠레와 카렌에게 시즈카에 대해 더 이야기하며 그녀가 책을 읽는 재밌는 방식, 강아지 꼬리처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쿠레에게도 그녀가 생각할 때 손가락을 무는 재밌는 버릇이 있다고 밝히고 그것이 자신을 흥분시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카렌이 칭찬을 받으면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그것이 매우 귀엽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챘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가 정말 자신들을 챙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렌과 하쿠레가 키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시즈카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이미 키스를 했으니까요. 하쿠레는 시즈카에게 키스에 관심 있냐고 묻지만 시즈카는 결혼식 날 첫 키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식 날 첫 키스를 위해서요. 히테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시즈카가 준비될 때까지 키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카렌과 하쿠레는 그녀가 히테로에게 키스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테로에게 점심을 주지만 카렌은 매우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쿠레가 자신이 히테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히테로의 입에 음식을 쑤셔 넣기 시작하고 시즈카는 자신의 식사를 즐기며 그들이 히테로를 두고 싸우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히테로는 그녀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아직 그들에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는지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의 감정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드러난 후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히테로는 여자아이들에게 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며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에게 간지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음이야말로 누군가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간지럼을 태우면 모두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아이들은 히테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만질지 생각하며 그에게 일부러 지려고 합니다. 히테로가 1라운드 승자가 되고 카렌이 지지만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그녀를 간지럼 태우기 시작하고 그녀는 저항하며 바닥에 드러눕지만 그녀가 너무 즐기는 것을 알고 간지럼을 멈춥니다. 이 라운드에서도 히테로가 이기고 하쿠레가 지는데 그녀는 그가 자신을 만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좋아합니다. 그는 그녀를 간지럼 태우고 그녀는 모든 순간을 즐기며 웃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며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타니까 그만하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가 젖을 뻔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맙소사. 히테로가 3라운드를 이기고 시즈카가 지니까 그는 그녀를 간지럽히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어떤지 듣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그녀를 간지럽히기 시작하자 그녀는 조용해지더니 자신이 웃고 있다고 말하는 기계를 집어듭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계속 간지럽히는데 카렌과 하쿠레는 지켜봅니다. 이제 그들을 간지럽히고 싶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즈카가 4라운드를 이기고 히테로가 지니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만 간지럽히는 대신 그를 쿡쿡 찌르자 그는 웃기 시작하고 하쿠레는 그녀가 왜 그를 더듬을 기회를 잡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쿠레는 시즈카의 수줍은 행동에 끌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좋은 점을 부각해서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자신을 허세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즈카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녀는 시즈카가 카렌보다 더 큰 위협이야. 시합 후 히테로는 화장실에 간다. 카렌은 히테로와 거리를 두는 시즈카를 보며 그녀에게 신참이니까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의 길을 피하라고. 하지만 카렌은 자신도 그들처럼 히테로의 여자친구이며 주저할 필요 없다며 그녀의 태도가 짜증난다고 말한다. 시즈카는 곧 사과하지만 카렌은 왜 반항하지 않느냐며 화를 낸다. 맞서 싸우지 않느냐고. 시즈카는 자신이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다. 하쿠레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카렌은 아름다움에 걸맞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자신감을. 하지만 시즈카는 자신에게 특별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히테로가 자신을 그들과 비교할까봐 두렵다. 그들은 시즈카가 귀엽다고 생각하며 좋아하기 시작하지만 시즈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에 비하면 하쿠레는 히테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여자친구로 인정한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히테로는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즈카가 그를 쿡쿡 찌르고 있었고 카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렌이 그녀와 싸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감정을 보여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보여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들이 상황을 잘 처리한 것에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카렌은 시즈카가 참고 있었으니 다시 그를 간지럽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쿠레는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히테로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고 마침내 그들은 키스합니다. 하지만 하쿠레도 자신이 그에게 충분한지 궁금해하며 키스를 요구합니다. 그에게 자신은 시즈카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은 모든 여자친구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여자친구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카렌에게도 키스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아닌 척하지만 자리에 앉고 그는 그녀가 긴장할 때 매우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때리지만 그는 붙잡고 그녀는 자신도 그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가가 그에게도 키스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여자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히테로는 교실에 들어가 나노라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녀가 볼 건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1등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로에게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들이 모두 잘했어요. 그가 1등을 보니 나노가 만점을 받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점수를요. 그는 여자애들에게 나노에 대해 묻고 여자애들은 나노가 완전 덕후라면서 자기가 하는 질문이라면 뭐든지 다 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생물 수업 시간에 히테로는 나노와 짝을 이루고 그는 나노가 자신의 여자 친구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노의 아름다움은 다른 차원의 우아함을 지녔습니다. 그의 여자 친구들과는 달리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차원의 우아함이었습니다. 그는 나노가 교과서를 보고 답을 베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노는 실험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과학자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험은 시간 낭비라면서 과학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을요. 선생님이 보고 있다고 하자 나노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표본을 확인하는 대신 교과서를 보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효율적이라고요. 그는 그녀가 로봇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대화를 끊으려고 하자 표본을 다루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씻기 시작하고 보건실에 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노는 필요 없다며 그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그를 당황하게 합니다. 소독약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타액이 자연적인 소독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후 히테로는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위아해하고 이는 나노를 화나게 합니다. 수업 후 히테로는 나노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나노는 그저 청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를 붙잡아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노를 더 잘 알고 싶어하며 데이트를 신청하지만 나노는 그것은 시간 낭비이며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며 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즐겼다고 생각하지만 나노는 그가 망상에 빠져 있다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소울메이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노는 자기 방에 있지만 히테로를 생각하며 왜 그를 도왔는지 고민합니다.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감정이 결국 자신의 집중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집중하기 위해 원주율의 정확한 값을 적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우고 여러 장의 종이에 숫자를 적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나노는 히테로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하며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남자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히테로는 자신도 그녀와 사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노는 거절하고 히테로는 속았다고 생각하며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노는 결혼과 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종직부를 찍으려고 했다고 밝힙니다. 결혼과 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10대 로맨스는 말이 안 돼. 자기는 절대 그 애랑 사귈 일 없다고 하더니 히테로가 자기도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포기 못한다고 고백하며 그녀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 가고 히테로는 나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노는 그 모든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왜 이러는 건지 위아해. 그가 즉석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걸 보고 그런 카메라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고장난 기계라고 생각하며 히테로에게 포기하라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무슨 뜻이냐고 묻고 그는 어쨌든 사진을 찍어 두 사람은 귀신의 집에 들어가고 나노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 귀신들이 두 사람을 놀라게 하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그들은 그냥 분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히테로가 왜 무서워하는지 위아해. 그녀는 귀신의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냥 사람의 집이라고 부르자고 말해. 그 다음에 거대한 티컵 놀이기구에 가는데 나노는 이걸 만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왜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는 것만 위해 줄을 서는지 궁금해해요. 끝없이. 그냥. 이 놀이기구는 사람들 세뇌시키려고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노는 정말 이상해요. 그 직후에 거대한 미로에 들어가는데 나노는 왜 설계자들이 출구까지 직선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는지 궁금해해요. 손님들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관람차에서는 나노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히테로가 나노 옆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아요. 그리고 탑승 중에 찍은 사진들을 보고 나노는 재밌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테로는 사진을 태우기로 하고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의. 하지만 막 태우려는 순간 나노는 카메라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사건의 모든 기록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서 사진을 가져가고 히테로는 그녀가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잃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히테로는 좋은 순간들을 즐겨야 한다고 말해요.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나노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돌려주기 전에 소독하겠다고 말해요. 돌려주기 전에 소독하겠다고 말했어요. 히테로는 그녀가 또다시 침으로 소독할까봐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그냥 받겠다고 말해요. 이번에는 그냥 손수건을 받겠다고 했어요. 나노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을 그와 함께 보내고 싶다며 그와 사귀고 싶다고 말해요. 그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히테로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화답하고 그녀는 그의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겠다며 그에게 키스해요. 그의 소원을 어떻게든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키스했어요. 그 후 히테로는 나노를 다른 여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대해주면 매장시킬 거야. 하지만 나노는 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서 함께 어디론가 가기로 생각하기 시작해. 함께 외출하기로. 그리고 하카리는 히테로가 자기 없이 테마파크에 간 것에 질투심을 느껴. 그래서 해변 에피소드를 가지고 싶어하며 워터파크에 가자고 제안해. 그러자 카렌이 수영복을 고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있어. 눈에 띄는 수영복이 있고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어울릴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래도 히테로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사기로 결정해. 그들은 수영장에 도착하고 히테로는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을 보고 그 광경에 기뻐하며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카렌이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수영복을 안 입은 것처럼 보여서 당황해. 속에 수영복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녀는 춥다고 말하며 그들이 즐기는 동안 수영장에 있겠다고 말해. 나노가 카렌에게 일광욕할 자리를 알려주자 카렌은 나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나노는 자신은 걱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그 말에 카렌은 화가 나서 나노에게 가라고 한다. 그 후 그들은 온수 욕조에 들어가는데 시즈카는 튜브 위에서 계속 회전하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조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노는 그곳이 생존 훈련 같다고 생각하며 물살에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만 히테로가 그녀를 막는다. 한편 히카리는 히테로에게 매달리며 자신도 물살에 휩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살에 휩쓸린다. 그녀는 히테로에게 다가가고 나노도 그러려 하지만 결국 히테로를 기절시킨다. 나노는 그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히카리는 인공호흡을 하는데 그 순간을 즐기지만 나노는 그녀에게 가서 히테로를 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히카리는 안 된다고 말하며 히테로가 죽을 거라고 한다. 히테로. 한편 시즈카는 물살에 휩쓸려 간다. 그녀는 풀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조절할 수 없다.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무시한다. 그녀의 힘이 다 떨어져 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만 소용돌이 한가운데 섬에 갇히게 된다. 소용돌이 한가운데 섬에 한테로에게 돌아온 두 사람. 나노는 구조대를 찾자고 제안한다. 수영장 주변을 뛰어다니던 중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에게 소리친다. 히카리는 무시하지만 그중 한 명이 그녀의 몸매가 좋다고 말한다. 그 남자가 다가오자 나노는 그를 막고 눈을 찌르며 변태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변태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녀의 친구들은 화가 나서 나노를 위협하려 한다. 나노는 한테로를 구할 구조대를 히카리가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이 여기 남겠다고 말한다. 한테로를. 히카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테로가 슬퍼할 것을 알기에 그녀를 도와 탈출시키기로 한다. 하지만 히카리는 한테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며 함께 가지 않겠다고 나노에게 말한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며. 한 남자가 히카리에게 손을 내밀지만 한테로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노와 히카리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나노가 자기 친구를 눈멀게 했으니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가라고 하지만 헨테로는 나노와 히카리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면 둘 다 키스해보라고 합니다. 헨테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나노가 헨테로에게 키스하고 히카리도 그러면서 헨테로가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은 그가 가장 용감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히카리는 헨테로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카렌이 사건을 목격하고 히카리와 나노에게 가려던 중에 헨테로를 보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노와 히카리가 위험하니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간다. 히테로는 카라노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나노에게도 히카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나노는 히카리가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히테로는 나노에게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나노는 그도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시즈쿠와 카렌이 수영장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모두들 그녀를 무시한다. 그녀는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 히테로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그의 주위를 끌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생각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녀는 높은 목소리로 소리치고 히테로는 즉시 그녀를 찾는다.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녀를 업고 가는데 그녀가 그에게 키스를 해서 당황하게 만들어 공공장소라는 걸 떠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데 히테로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카렌에게 같이 가자고 말해. 휴식 시간에 그는 카렌에게 왜 계속 히카리와 나노를 쳐다보는지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그는 그녀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자신과 시즈쿠는 평범하다고 확신시켜줘. 하지만 그녀는 시즈쿠는 작고 예쁘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해.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의 드레스를 벗겨 가장 큰 것을 드러내.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는 그녀를 껴안고 그녀는 그의 심장이 매우 빨리 뛰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가 독특하다고 지금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다고 말해. 그리고 그녀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카렌은 수영장에 합류하기로 결정해. 둘은 그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화학 실험실을 지나가다 렌테로는 다른 여자아이를 봅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 매우 강한 무언가가 다시 느껴졌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다음날 렌테로는 소울메이트를 만날 거라고 상상하며 실험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을 거라고. 하지만 방에 들어가 보니 화학 동아리에서 온 다소 비난하는 듯한 태도의 이상한 여자아이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화학 동아리에서 왔다고. 그녀는 차를 권하지만 차가 유리잔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랍니다. 그녀는 방금 약을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은 단지 누군가를 찾고 있을 뿐이라며 화학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냥 차를 마시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셔보기로 하고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약을 내밉니다. 그것은 인간 자석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그녀는 그 약을 먹으면 그의 몸이 금속을 끌어당길 거라고 설명하고 그에게 약을 먹도록 강요한다. 그의 몸이 마치 자석처럼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는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며 사흘 동안 변비에 걸릴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기로 하고 반대되는 극성을 가진 약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그 약을 마신다. 그러자 그의 몸이 그녀에게 이끌린다. 그녀는 서로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긴다고 말하지만 자력이 매우 강력해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꽤 멋진 대사였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들은 효과가 1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기저귀에 소변을 누르고 마침내 효과가 사라진다. 그녀는 이미 많은 약을 복용했다면서 새로운 약을 복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많이요.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랑의 묘약을 먹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도착하자마자 사랑의 묘약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사랑의 묘약을 없애고 싶다고 말하며 토합니다. 사랑의 묘약을 없애고 싶다고 말하며 토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랑의 묘약이 효과가 없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그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약에 취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약에 취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의 몸이 약을 거부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해독제를 마시라고 말하지만 그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입으로 직접 투여하기로 합니다. 그의 몸은 회복되지만 그녀는 사랑의 묘약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절망합니다. 사랑의 묘약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절망합니다.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는 그에게 애원합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고 몸이 변하면서 그가 실험실에서 보았던 소울메이트임이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도 중화제를 직접 복용했었다고 설명하며 과거 실패한 불로장생 약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것은 실패한 불로불사 약물이었다. 자신이 화학부 부장이고 현재의 모습은 시력이 나쁘고 머리카락이 길어서 아이의 모습으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다. 아이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그녀와 데이트하기로 한다. 그리고 타로는 쿠스리 쿠저리를 다른 여자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아무런 부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가 약물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나노는 그가 괜찮은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다른 여자친구들보다 나이가 많고 약물 때문에 키가 작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나노는 쿠스리 쿠저리가 이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나노의 가슴을 키우는 약이 있다고 밝히지만 화가 나서 짜증을 낸다. 그래서 쿠스리는 자신을 개선할 다른 약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카렌을 더욱 화나게 만들며 쿠스리에게 왜 그러는지 묻는다. 그녀는 헨타로가 자신의 불안감을 이야기했다고 밝힌다. 나노는 그녀를 고문하지만 쿠스리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말하며 즉시 사과한다. 쿠스리는 하카에르에게 관능을 위한 치료제를 주며 그것이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치료제를 복용하기로 결정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 옷이 녹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쿠스리는 아무것도 자신의 생일날의 알몸보다 뜨겁지 않다고 설명하는 동안 헨타로는 자신의 옷을 주고 그녀는 그가 입었던 것을 알고 냄새를 맡는다. 그녀는 옷도 녹을까봐 걱정하지만 쿠스리는 그 약은 한 번만 효과가 있으므로 헨타로의 옷은 안전하다고 확신시켜준다. 쿠스리는 시즈카에게 환상의 약을 주고 시즈카는 토끼귀가 생겨요. 헨타로는 이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고 만지기 시작하는데 시즈카는 매우 행복해해요. 쿠스리는 나노에게 머리카락 조종약을 주고 나노는 머리카락을 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노는 그것을 이용해 헨타로를 잡고 키스하며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게 좋아서 약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쿠스리는 이 약의 효과는 10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더 복용하면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럴 경우 대머리가 될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해요. 나노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대머리가 되면 헨타로가 여전히 자기를 좋아할까 궁금해하고 헨타로는 외계인이 되어도 좋아할 거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나노의 머리카락이 좋다고 밝히고 나노는 더 이상 약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더 이상 쿠스리는 헨타로에게 연구팀에 들어가서 더욱 놀라운 약을 만들고 싶지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말하죠. 기저귀를 사용하려 하지만 헨타로는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차를 마시려는 순간 쿠스리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소녀의 차와 헨타로의 차가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화장실에 가야 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두 개의 용기를 보고 작은 용기가 헨타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먹지만 쿠스리는 소녀들이 헨타로의 차를 마시려는 것을 깨닫고 뱉으라고 경고하며 그 용기에 약이 들어있다고 밝힙니다. 그 약은 그를 키스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는 약을 먹지 않아도 키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기뻐하지만 카렌이 갑자기 그녀를 잡아 던집니다. 소녀들이 그에게 키스하려는 것을 깨닫고서 말이죠. 그들은 좀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쿠스리는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소녀들이 약의 부작용을 겪고 있으니 헨타로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약. 그녀는 여자들은 이미 남자를 키스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은 여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약은 그들의 키스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남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줍니다. 그녀는 그들을 키스 좀비라고 부르며 헨타로가 그들에게 영원히 키스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약이 퍼지기 전에 해독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인격이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헨타로는 그 약을 구할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키스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1시간 안에 약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키스로 죽이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죽을 때까지 키스하려고 쿠스리와 헨타로는 도망치고 쿠스리는 화학실험실에 가서 치료제를 찾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좀비들이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쿠스리는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얼굴을 녹일 수 있는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헨타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며 오회로를 이용하자고 합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교감 선생님이 나타나고 쿠스리가 겁에 질려 얼굴 녹이는 약을 교감 선생님에게 쓰지만 교감 선생님의 화장이 얼굴을 보호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 같다며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도망치려 할 때 기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좀비들은 계획을 세우고 헨타로를 포위하기 위해 나눠서 이동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표적임을 깨닫고 쿠스리가 자신 없이도 치료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자신이 좀비들의 주의를 끌 동안 연구실로 가라고 쿠스리에게 말합니다. 시즈카가 그를 쫓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는 매우 걱정하여 시즈카를 양호실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지만 카렌이 좀비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카렌에게 쓰러지고 여러 번 키스를 당합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치료제를 찾지 못하면 그녀의 성격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쳐내고 간신히 붙잡으며 그녀를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계속 달아나지만 카렌이 하카리를 그에게 던져 넘어뜨립니다. 그들은 그를 붙잡고 키스를 시작하는데 그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고민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무마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강제로 키스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키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사실은 다루기 힘든 연인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 싸우니까요. 매일 싸우거든요. 그는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지만 카렌이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만 실험실에 들어가자 나노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찬장에 숨습니다. 쿠스리가 치료제를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는 찬장 안에서 그녀를 보고 그녀는 나노가 자신이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봤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 숨기로 했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노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지능이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스리는 그에게 유인책이 되어 자신이 실험실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는 나노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도망치기 시작하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냥 도망치기 시작하면 말이다. 쿠스리는 자신의 실험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책한다. 그래서 그녀만 화학부에 남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화학부에 남은 유일한 사람인 이유다. 그녀는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 카렌이 가역성 약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켄타로는 나노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쿠스리가 그것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것을 떨어뜨린다. 그는 그녀가 나노에게 그것을 사용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나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 실험실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한다. 나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 하지만 그녀는 약을 한 모금만 마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나노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체포하려고 생각하지만 나노가 그녀를 발견한다. 그녀의 계획을 눈치채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녀를 묶는다. 켄타로는 좀비들을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땅에 있는 약을 보고 무언가를 생각해낸다. 그는 나노로부터 도망쳐 방에 숨지만 나노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를 겁먹게 한다. 나노가 계속 키스를 하며 그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에게는 끝인 것 같지만 바로 그때 쿠즈리가 어깨를 으쓱한다. 쿠즈리는 깨어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설명한다. 쿠즈리의 몸이 줄어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노를 유인했고 그녀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설명이 된다. 그들은 다른 좀비들을 치료하고 의무실에서 깨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카리는 카렌과 키스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카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카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만 기억이 없다고 가장한다. 지워졌어요. 렌타로는 그들이 멍청한 척하는 걸 알지만 그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쿠즈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하며 모두에게 사과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그녀의 열정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며 연구를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그녀의 열정 때문이라고 그들은 모두 꽃공원에 가는데 거기서 꽃다발 던지기 행사가 있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열리는 행사예요. 하카리는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꽃다발을 잡은 커플로 분장한 특별한 사진 촬영을 한다고 말해요. 모두 이기려고 열심이고 하카리가 항상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돼요.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고릴라갱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게임에서 이기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카리는 그들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렌타로는 그들이 함께 제비뽑기에서 사진 촬영에 참가할 사람을 정하자. 렌타로는 시즈카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속에 파묻힐 수도 있으니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인파에 휩쓸릴 수도 있다고. 쿠즈리는 게임에 참가할 의향이 있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약을 먹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을. 렌타로는 그 패거리가 깃발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채고 자기 팀을 위해 렌타로 패밀리라는 이름의 깃발을 만들어 렌타로 패밀리라고 이름 붙여 게임이 시작하려 하고 사회자가 다른 참가자를 향한 신체적 공격은 금지라고 설명해. 다른 참가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은 금지라고. 그리고 이벤트에 특별 손님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교감 선생님이야. 교감 선생님은 아무도 행복해하는 걸 원치 않으니 부캐가 방을 나가길 바란다고 말해. 아무도 행복해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러고는 게임이 시작되고 교감 선생님은 엄청난 힘으로 부캐를 던져 모두가 부캐를 쫓아 달려가고 렌타로는 카렌이 기어오르고 있다는 걸 알아채. 그리고 오랫동안 착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릴라 갱단원들이 다른 참가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의 리더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중이라고 주장하며 규칙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진행자도 동의하고 그녀는 갱단원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기절시키죠. 하카리가 총에 맞을 뻔하지만 카렌이 그녀를 보호하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갱단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갱단에 합류해서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리더와 싸우며 모두에게 자신이 하카리를 돌볼 테니 부캐 잡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부캐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갱단원들은 깃발을 이용해 말도 안 되는 바람을 만들어 부캐의 방향을 바꾸고 고릴라 갱단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공중에 시즈카가 있는 것이 보이고 그녀가 깃발을 든 사람들 옆에 서 있었기에 바람의 소용돌이에 의해 위로 던져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녀는 부캐를 잡았지만 추락 직전이었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했고 렌타로는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딪히면 다칠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가슴에 부딪혔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렌타로가 그녀가 땅에 닿기 전에 잡았어요. 렌타로네 가족이 이벤트에서 우승했고 사진 촬영 참가자를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사진 촬영에 참가할지 정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카리는 계획이 있었고 당첨된 막대기에 작은 흠집을 내놨어요. 하지만 첫 번째 막대기를 가져가면 너무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차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기회를 잡으려고요. 하카리는 나노가 효율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쉬운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가까이 있는 막대기를 고를 거라고요. 하카리는 당첨된 막대기를 가장 멀리 있는 자리에 놓고 나노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명씩 차례대로 한다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카리는 나노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계획은 틀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승리하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쿠즈리가 우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진 촬영에 정말 참여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카리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쿠즈리는 감사하지만 마음을 바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카리는 모두 함께하라고 말하고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그녀는 헨타로에게 꿈을 이루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와 헤어지라고 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후에 그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그들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녀는 받지 않아서 그녀를 찾기로 합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 봉투에 주소가 적혀있는 걸 보고 그의 집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대저택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소음의 근원을 묻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는 겨우 숨고 익명의 번호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가 하카리임을 알아채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을 알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머니인 하카리에게 그들의 관계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여자친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빼앗겼고 마을을 떠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카리는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카리는 그녀가 결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카리가 갑자기 나타나 휴대폰을 빼앗고 그에게 하카리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며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경비원이 그를 하카리의 전 남자친구로 알아보고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와 다시는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렌테로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카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잎클로버를 보고 그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녀를 되찾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날 밤 그는 여자아이들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카리를 데려오기 위해 저택에 몰래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하카리가 엄청난 부자라서 그가 저택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카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심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를 사랑하고 이 미친 계획에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공경에 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카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저택으로 가고 렌테로는 하카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그는 기회를 놓치고 공은 사라집니다. 카레는 고양이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고양이를 쫓지만 고양이는 나노 쪽으로 향합니다. 나노는 고양이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쪼아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렌테로가 고양이를 막고 그들은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나무 뒤에 고양이가 경비원에게 다가가자 경비원은 고양이가 모든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동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공을 되찾을 수 없어서 하카리의 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으로 갑니다. 그들은 입구에 애완동물용 문을 보고 나노는 정원에서 돌을 모아 문을 엽니다. 그녀가 문의 형태를 보고 자물쇠 위치를 알아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돌을 던져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소녀는 닌자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저택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만 렌테로는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다쳤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카렌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을 변태들로부터 구해준 하카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택으로 들어가지만 경비견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즈카가 뒤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즈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자신을 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걔가 그녀에게 다가오지만 그녀를 핥기 시작하고 나노는 개들이 약한 생명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시즈카는 너무 약해서 걔가 저택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잊었어요. 렌테로는 그들이 들어가면 걔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나노는 시즈카에게 걔 눈을 파내라고 말하지만 쿠즈리는 그들에게 약병을 보여주며 자신이 동물을 재울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시즈카에게 약을 주며 사용하라고 하지만 시즈카는 결국 쿠즈리가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을 잊어서 약을 마셔버립니다. 시즈카는 잠이 들지만 걔가 약을 핥아서 걔도 졸립니다. 그들은 복도로 들어가고 고양이가 그들에게 합류하면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자 경비원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지만 그들은 숨는 데 성공하고 경비원들은 고양이가 감지기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고양이를 데려갑니다. 나노는 경보를 피하려면 적외선 투시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도를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쿠즈리는 자신이 적외선 투시 안약을 가져왔다고 밝힙니다. 이 여자애는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배트맨이에요. 이 여자애는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배트맨이야. 그녀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렌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안약의 효과로 인해 그는 센서만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센서만. 카렌이 편지를 떨어뜨리고 나노는 그것이 해외 연구팀으로 보내진 것임을 알아챕니다. 쿠즈리가 안약을 지원서에 첨부하여 보낼 계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지원서에. 하지만 쿠즈리는 그들에게 하카리가 연구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렌테로의 눈이 변하면서 센서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센서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는 천장에 틈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복도가 너무 넓어서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나노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들은 모두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렌테로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의 힘에 필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렌이 예외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함께 묶습니다. 센서를 통과하기 위해 동작을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꼭대기에 도착하여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렌테로는 카렌에게 옷이 미끄러워진다고 말하지만 그의 머리가 그녀의 배에 닿아 있어 그녀를 약간 흥분시킵니다. 그들은 반대편에 도착하고 렌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그들은 하카리의 방을 보고 문을 열고 그녀가 그룹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보가 울리고 렌테로는 그들이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하카리에게 끌려갑니다. 하카리는 그들이 하카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렌테로는 하카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고 그녀가 하카리를 낳았을 때 13살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와 함께 했고 어린 나이에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무모한 행동을 알기에 그것은 자신의 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카리는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짓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하카리를 혼자 키웠고 하카리가 있어 행복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카리가 자신처럼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 렌테로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멀리하길 바랍니다. 하카리의 이야기에 렌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카리가 자신처럼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눈약 효과가 사라지면서 그는 하카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시 그 감각을 느끼며 그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카리는 그에게 즉시 반하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카라니는 그가 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보고 하카리가 하카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카리의 어머니입니다. 하카리는 그저 농담이었다고 설명하며 그의 하카리와의 관계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카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카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카리는 그를 믿지 않아서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옵니다. 그에게 그것이 그의 불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렌테로는 그것을 믿지 않아서 카라니에게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하카리는 자기 팀원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카라니에게 자신의 컵 사이즈를 묻고 카라니는 거의 바닷가만큼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카리는 그것이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카라니는 B컵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서 컵이 하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기계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하카리가 렌테로를 사랑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그는 망연자실하여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한다. 끔찍한 악몽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려 하지만 기계는 계속해서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녀는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니 그녀는 죽을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계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는 즉시 회복한다. 그는 카라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기계를 시험해보기로 하고 기계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하카리는 그가 이제 기계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여 그의 하카리에 대한 감정을 묻는다. 그는 하카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하고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하카리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5명이나 있는데도 그가 충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하카리가 자살하려 한다는 하녀가 도착합니다. 카라니는 하카리의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고 헨테로는 그녀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헨테로에게 하카리를 구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고 하카리는 자신을 풀려고 하지만 카라니가 막습니다. 하카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요. 한편 하카리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지만 헨테로가 도착해서 함께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면 계속 도망쳐야 할 것이고 자신 때문에 그가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죽으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헨테로는 그녀에게 달려가 간신히 잡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결국 함께 떨어집니다. 함께 말이죠. 하지만 땅에 닿기 전에 그는 벽을 차고 그들은 분수대에 떨어집니다. 분수대에 말이죠. 여자아이들이 그에게 달려가지만 시즈키는 거의 물에 빠질 뻔합니다. 그때 쿠즈리가 그녀를 구하고 무슨 생각을 한 거냐고 묻습니다. 하카리는 그들이 괜찮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헨테로가 하카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하카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카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와 데이트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헨테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아이들은 놀라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를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서 어쩔 수 없어요. 여자애들이 같이 샤워하면서 가슴 크기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카레는 자신이 그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침실에서 헨테로를 봤는데 그는 배가 보인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배에 머리를 비빈 적이 있는 걸 떠올렸어요. 그녀는 그가 일부러 그랬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걱정했고 그녀가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 모든 걸 해야 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의 배에 머리를 기대고 그 순간을 즐겼어요. 하지만 쿠즈리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들은 푸시업을 하는 척했어요. 하카리는 여자애들이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며 모두를 파자마 파티에 초대했어요. 하카리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하는 동안 헨테로는 그들이 파자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쿠즈리와 슈즈쿠가 그에게 키스하고 그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하카리의 코피가 터지자 그는 그녀를 돕고 저택 주변을 함께 걷도록 도와준다. 그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설렐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한다. 우리는 여자아이들에게 돌아가는데 카레는 헨테로와 하카리가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헨테로와 하카리가 돌아오는데 하카리는 그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불안해하며 그때 하카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녀에게 달려간다. 하카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달려간다. 그 순간 그들은 헨테로가 여자아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카리는 그의 잘생긴 모습을 믿을 수 없어서 크게 소리 지른다. 그의 잘생긴 모습을 믿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른다. 그는 당황해서 갑자기 기절하고 여자아이들은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매우 걱정한다. 하지만 하카리는 계획이 있어 나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나노는 왕자로 변장하고 하카리는 왕자의 키스만이 헨테로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자의 키스만이 헨테로 공주를 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노가 그에게 키스하자 그는 의식을 되찾습니다. 소녀들은 그 광경에 재미있어하지만 그는 목욕하러 간다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소녀들은 그를 훔쳐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그의 알몸을 보고 싶어하지만 시즈카는 그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시즈카를 붙잡고 자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헨테로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고 쿠즈루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훔쳐봅니다. 하지만 유리가 너무 김이 서려서 그는 그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헨테로는 그녀의 머리를 보고 듣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놀랍니다. 그녀는 계획이 실패했다고 소녀들에게 말하고 소녀들은 자리를 뜨고 헨테로는 그녀가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목욕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카리는 소녀들에게 다락방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며 거기서 목욕탕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거기에 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무서워하고 헨테로는 근처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즈카는 헨테로가 걱정되어 소녀들이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풀려고 하지만 구르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계단으로 구르며 속도를 내고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욕실에 도착합니다. 헨테로는 그녀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그녀가 거기에 왜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수건이 미끄러지면서 그녀는 기절합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다락방에 있는 소녀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소녀들은 그냥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라나는 부인하며 그에게 그들이 정말로 계획했던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그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날 밤 한 여자 헨테로가 하카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하라리를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카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왜 구원자가 없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온 마음으로 그를 계속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그녀는 헨테로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한 사람 이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심으로 그녀는 하카리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남자를 위해 첫 키스를 간직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에게 키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키스를 헨테로는 그녀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며 하카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키스합니다. 그날 밤 모두 한 방에서 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카리가 헨테로에게 다가가자 카레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헨테로가 깨어나자 하카리는 그 옆에서 자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행복해해. 그러고는 해가 뜰 때까지 자신을 안아달라고 부탁해. 하지만 얼마 후 헨테로는 깨어나 하카리가 카렌과 키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카렌을 헨테로로 착각하고 있어. 그는 화장실에 가지만 하카리 아버지의 유령을 보고 매우 화가 나. 헨테로가 하카리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갔기 때문이야. 그리고 헨테로는 이것이 완벽한 순간이라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해. 그러자 하카리 아버지는 헨테로가 자신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묻지. 헨테로는 하카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고 자신은 그가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해. 그래서 그는 하카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그는 16년 동안 하카리를 지켜왔다고 밝히고 헨테로에게 하카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이제 헨테로가 그녀 곁에 있어준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 헨테로는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카리를 세상에 데려온 것이 바로 그였기에. 그리고 더 이상 후회는 없다며 밝은 빛이 그를 감쌉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헨테로와 소녀들은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조례 시간에 그들은 하카리가 새로운 학생회장이 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헨테로를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하카리 저택에 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붕으로 달려가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는 그녀를 봅니다. 그들이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들은 그에게 자신들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하며 영원히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하고 여기에 헨테로 또는 브라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감사합니다.